왜 이혼이 진흙탕 싸움일까요? 여러분이 진흙탕으로 만들었잖아요. 두 분은 이미 진흙탕에 계십니다. 문제 제기할 줄도 모르고 문제 해결할 줄도 모르니까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내가 불륜한 건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그만 사랑하시고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저는 토요일 날도 근무를 하죠. 왜냐면 저는 사장님이니까요. 자영업자죠. 자영업자니까. 네.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닌데 이혼 가사 사건이 많긴 해요. 가사 사건이 많은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진흙탕 싸움이다. 이혼은 진흙탕 싸움이라서 이혼 소송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왜 이혼이 진흙탕 싸움일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의 이혼 소송이 진흙탕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건요, 다 나 때문이죠. 내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진흙탕으로 만들었잖아요. 나는 진흙탕이 아닌데, 나는 깨끗한데, 깨끗한 곳에 있는데, 뭐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서로 깨끗한 곳에 있다가 이혼이란 소송을 통해서 마치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분은 이미 진흙탕에 계십니다. 진흙탕에 지금 있고요. 이혼 소송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혼 소송을 진흙탕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진흙탕에 있는 거를 나 스스로 나는 진흙탕에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가 지금 진흙탕이고 대판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회피하는 거죠. 나는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문제를 덮어두는 것 뿐이지 문제 해결을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도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눈을 질끈 감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면 괜찮아질 줄 알고. 신혼이야. 신혼에 또 문제가 발생했어. 동일한 문제예요. 그 문제의 원인은 결국은 하나거든요. 근데 내가 또 신혼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이제 맞춰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 기만을 하고 문제를 덮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문제 삼으면 분란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 제기를 할 줄을 몰라요. 나는 속으로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 문제를 상대방이랑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싫은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난 너무 괴로운데 문제 제기할 줄도 모르고 문제 해결할 줄도 모르니까 그냥 꾹꾹 담아 놓는 거예요. 참고 다른 거 하고.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흐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쌓아놨던 문제는 어떻게 돼요?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되죠.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점 위에 계속 문제가 쌓이고 그 밑에 있던 문제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부패하는 거죠. 썩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탕이 되는 겁니다. 썩은 쓰레기에서는 물도 나오겠죠? 그래서 진흙탕을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또 거기로 들어가질 않아. 여기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이 묵은 문제들을 꺼내서 상대방이랑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대방이랑 대화가 안 돼. 아니면 내가 이거 문제 제기를 하면 상대방이 화를 내. 그럼 싸움이 돼. 난 이게 싫어. 그러니까 아예 말 안 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피를 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회피하고 얘는 계속 잘 썩는 거죠. 잘 썩어서 이제는 진짜 썩은 악취가 나는 구덩이가 된 거예요. 진흙탕이 된 거죠. 이제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어. 자, 문제는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혼을 할 거야.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협의혼이 안 되겠죠. 협의혼이 된다는 건 어떤 경우만 되겠어요? 내가 다 주고 오면 협의혼이 가능하죠. 애도 주고 오고, 그리고 그나마 있는 재산 다 얘 주고, 위자료 없고 못 받고 오히려 내가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한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해요. 근데 이 문제는 결국은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냥 난 이거 쓰레기를 두고 그냥 앞으로 나가기로 한 거죠. 근데 이 쓰레기가 결국은 앞으로 나의 인생에 계속해서, 왜냐면 이 쓰레기는 내 마음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의 쓰레기인데 이거를 청소하지 않고 그냥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언젠가는 내 인생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니까 싫어 라고 하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 반추해보세요. 나의 과거를 반추해보세요. 결혼 생활을 반추해보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회피했구나. 그래서 이게 쌓여서 내가 지금 진흙탕에 두 발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보세요. 이혼 소송으로 여러분이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진흙탕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망각하는 거죠. 일부러 괴로우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자, 모든 일에는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 사랑할 때, 죽을 때, 씨를 뿌릴 때,
추수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싸울 때라는 거죠. 전쟁의 때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전쟁의 때인데 전쟁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이게 진흙탕이 된 것도 뭐 때문이에요? 내가 전쟁의 때에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마지막까지도 나는 이거를 그대로 두고 떠나기로 한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그때 그걸 안 하면 나중에 나의 인생에 그게 큰 후폭풍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협의 이혼을 한 거예요. 아, 나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을 때 싸우기 싫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나 이혼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정말 많아. 근데 쟤랑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그냥 이혼할래. 그냥 주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줘. 그리고 이혼했어. 근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 생각이 그때 받았던 고통이, 근데 해결하지 않았던 그 고통, 내가 묵혀놨던 그게 계속 생각이 나면서 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나의 화를 불러일으키고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의 일상에 몰입할 수 없게 그게 나의 정신을 지배하는 거죠. 그 쓰레기가. 여러분, 싸울 때는 싸우는 겁니다. 제가 이혼은 신속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이혼 결심을 빨리 하라는 거지 이혼 절차를 막 빨리 진행시켜서 빨리 이혼하세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물론 협의 이혼이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협의가 안 되겠죠. 문제가 많이 쌓여 있을수록 협의 이혼은 안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투셔야지. 아, 나는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제가 달라는 대로 다 줄 거야. 그거는 여러분은 또다시 문제를 회피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남은 삶을 이혼 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건데요. 이혼 후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겁니다. 물론 양보할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소한 걸 가지고 법적인 분쟁을 해서 다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불륜을 했어. 상대방이 불륜을 했는데 원래 불륜을 한 사람들은 멘탈이 오지기 때문에 수치스러움이 없죠. 미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불륜한 건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는 것도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위자료를 줘야 돼. 이런 막무가내의 상황인데조차도 그냥 다 주고 이혼을 한다. 그래서는 여러분이 이혼 후에 여러분 스스로 바로 서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최소한의 시시비비는 가려야 돼요. 자, 누가 혼인생활 파탄의 원인이 있느냐, 그거를 판단을 받으셔야죠.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한 걸 전혀 몰라. 그런 경우에 함부로 이혼하시면 돼요? 안 됩니다. 진흙탕은 이혼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진흙탕 속에 몸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잘 빠져나오기 위해서 소송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싸울 때는 싸우세요. 피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 싸워보셨습니까? 제대로? 사람을 제대로 미워할 줄 아는 법,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스킬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만 사랑하시고요. 내가 신이 아닌데 나의 오른뺨을 때린 놈한테 왼뺨도 내미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은 그만하시고요. 이제는 제대로 미워할 줄 아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 능력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양고기로 했어요 일단. 네. 양고기 하고. 고기 하셨고 네. 여기 4개요. 추가로 단품으로 시킬게요. 네. 여기 이제 단품으로 직접 누르면 되는 거죠? 네, 단품으로 시킬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양고기 2개 시켰잖아요. 삼겹살 하나 시켜볼까요? 여기 삼겹살 맛있어요. 그래? 나를 믿어. 먹어본 사람. 삼겹살 하나. 그 다음에 고기를 미리 다 쌓아놓고 먹으면 녹지 않나? 지금 우리 양고기. 양고기 2개 시켰어. 그러면 삼겹살 일단 하나 시키고, 먹고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여기서 맛있는 게 새우 완자가 맛있고, 그러겠네. 새우 완자 하나 추가하고요. 이건 뭐예요? 영상 찍는 중. 그 다음에 어묵. 어묵? 어묵까지는 별로 오늘은 고기를 자, 많이 먹어야겠다. 쭉 내려보세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고. 나는 저거 유부가 괜찮더라고. 유부 유부 어디 있어요? 유부 저기. 아, 이거? 유부 플러스. 네. 말린도 보고, 그다음에 튀김도 보고, 두부피. 빨리 먹잖아. 이게 토마토구나. 네, 토마토도 하고 마라탕. 숙주라고 숙주. 숙주?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육류에서 이제 야채를 쭉 내려보면 되겠다. 뭐 시킬 거 있어요?
아, 목이버섯. 감자. 그 다음에 버섯 모듬은 아까 시켰어. 4개를 아까 시켰지. 네. 버섯 하나 더 시켜도 돼. 숙주 어떠세요, 숙주? 숙주 시켜요. 시켜요. 또 괜찮아. 이따가 친구분 오시면 또 응. 좋아하는 거 배추, 쓸 수 배추. 있으니까 배추, 청경채. 이거? 고수도 시켜. 응. 청경채 아니면 고수. 고수요? 고수 하나, 청경채 하나. 응. 나는 고수를 안 먹거든. 됐어요. 오늘 밑으로 먹을 내려보세요. 아, 숟갈 뭐 시키면 싶은 건 얘기해요. 네, 네. 일단은 된 거 같은데? 벌써 식사야? 밑으로 네. 내려갈수록 네. 그런 벌써, 거지. 벌써 식사예요. 끝났네. 그러면은 고기 일단 3개. 맥주 한 잔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마셔줘야지. 하나. 네. 응. 올려드릴게요. 네. 맥주 하나. 양념 맥주? 여기 양고기니까. 양고기고. 아, 지금 세트 메뉴가 나오는 거구나. 추가는 아, 생면은 되니까 오늘. 당면이 안 나왔구나. 당면을 추가해 주세요. 당면? 좀 두꺼운 면이 있을 거야. 아까 있었어요. 응. 여기 어디 있었던 거 같은데? 당면 모듬. 당면 아니고 생면 아니고. 생면 아니고. 당면 아까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지?